네, 다음 이어서 압력 계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계측은요, 단위 면적당 힘의 양을 측정하는 계측기로서 고업용 설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측기인데요. 그 압력계라고 하는 것은 액체 기둥의 높이로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를 보통 압력계라고 합니다. 압력계. 그리고 대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은 보통 기압계라고 하고요. 대기압보다 낮은, 대기압보다 낮은 희박한 그런 그 기체 압력 측정하는 것은 진공계라고도 합니다. 진공계라고 하고요. 비교적 소형이고 전기 신호를 출력하는 그런 압력계. 비교적 소형이고 전기 신호를 출력하는 그런 압력계, 압력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압력계의 종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계의 종류로는 이제 액주 압력계, 탄성식 압력계, 보르동간 압력계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링 밸런스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을 이렇게 참고에 넣어놨는데요. 우선 액주 압력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주 압력계라고 하는 것은 관 또는 용기 내 유체 압력을 그와 접속한 액주 높이로 측정하는 압력계입니다. 이게 보통 그 압력계를 그 좀 전에 액체 기둥의 높이로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압력계라고 하면은 이 액주 압력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액주 높이로 측정하는 압력계. 그래서 이것은 그 측정하고자 하는 그 유체의 압력과 그 액체 기둥의 무게에 의한 그 압력 평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액체 기둥의 그 무게에 의한 압력의 평형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탄성식 압력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탄성을 이용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인데 벨로즈 압력계와 부르동간 압력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르동간 압력계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이 부르동간 압력계, 다이아프람 압력계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요것은 유체의 압력과 유체의 압력, 그 탄성체의 그 탄성력에 의한 압력의 평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탄성력에 의한 압력. 평형을 이용한 것이 탄성식 압력계가 되겠습니다. 유체의 압력에 따라서 변하는 열 전도도 그리고 이온화 전류 등의 그 물리량을 이용한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동식 압력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준 압력계를 뜻하는데요. 압력계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표준 압력계 피스톤 게이지라고 하는 것이 분동식 압력계가 되겠습니다. 링 밸런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관을 사용한 것인데요. 그 차압계로 유압 측정에 사용되는 그런 압력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되겠고요. 자, 표준 압력계는 분동식 압력계, 그 다음에 액주 높이를 측정한 압력계는 액주 압력계, 그 다음에 탄성을 이용해서 압력을 측정한 압력계는 탄성식 압력계가 되겠습니다. 부르동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에서 그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바로 부르동관입니다. 부르동관. 이 부분이 부르동관이었고요. 이렇게 압력계의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량입니다. 유량을 계측하는 유량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양이죠. 시간당 그 일정한 면적의 단면을 통과하는 유체의 체적, 질량 또는 줄량의 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유량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면적식 유량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차압식 유량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피토관식 유량계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이동 속도 수두를 이용해서 이동 속도 수두의 순간 유량을 측정하는 피토관으로 전압과 정압을 측정해서 동압을 구하고 동압을 이용해서 순간 유량을 측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속도 수두를 이용하는 거죠. 이 피토관식으로 된 이게 피토관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속도 수두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면적식 유량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적식 유량계는 이제 부자의 이동으로 유료 면적을 변화시켜서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인데요. 이 부자가 플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퍼진 그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위에다가 이 부자 플롯을 놓고요. 이 관에 테이퍼 관에 이거 유량을 유입을 시켜줄 겁니다. 이 플롯은 부자는 그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량을 유체를 그러니까 유량을 통해서 아래에서 유입이 되게 되면 이거 유입을 시켜주는 거죠. 이 플로트에 의해서 차압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입을 시키게 되면 이 플롯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 플로트에 의해서 차압이 발생이 되는데 차압이 발생하는데요. 이 차압에 의해서 이 플로트는 상승 하고요. 이 테이퍼관 상부로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면적이 올라가죠. 이 테이퍼관이니까 면적이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힘이 이제 감소되게 됩니다. 상승력이 이제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압력과 언젠가는 이 압력과 플롯의 중력과 이게 평형된 곳에서 이게 멈추게 될 겁니다. 평형된 곳에서 이게 멈추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자, 플롯 상승 높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관의 단면적과 관의 단면적. 만약 이 부분에서 멈췄다, 플롯이 이 부분에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그 유입된 양이 얼마나 많은지 적으면은 이만큼 이제 플롯이 멈출 거고 많으면 더 많으면 이 부분까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상승 높이에 따라 결정되는 관의 단면적과 유량의 비례 관계를 통해서 위치를 측정하는 것이 그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면적식 유량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식 유량계는 이 부자가 쓰인다는 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부자, 플롯의 이동으로 인해서 단면적, 면적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유료 면적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이 유량은 이렇게 그 면적과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제어하느냐, 속도를 제어하느냐. 이 속도를 제어하는 건 이 피토관식 유량계였죠. 그리고 이 면적식 유량계는 이 유료 면적을 변화시켜서 유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식 유량계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용적식 유량계입니다. 예, 용적식 유량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오발 기어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발 기어가 사용이 됩니다. 오발 기어. 유체를 유입하게 되면요. 유입을 시키면 그 오발 기어가 이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전수가 달라지겠죠. 유량에 따라서. 그러면 이 회전수를 통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그런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압식 유량계입니다. 차압식 유량계라고 하는 것은 관료 중간에 그 조리개를 설치해서 압력의 변화를 주어서 유량을 측정하는 그런 유량계가 되겠고요. 그 압력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전후에 발생한 차압이 하게 됩니다. 차압 변화에 의한 압력 차이가 생기겠죠. 그것을 통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리피식, 노즐식, 벤투리식과 같은 걸로 이게 단면적과 속도를 이제 제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리피스식, 노즐식, 벤투리식으로 이렇게 단면을 제어해서 이게 속도를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그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그런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이 전자로 이렇게 유체 양을 측정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순간 유량을 측정합니다.
초음파식 유량계, 터빈식 유량계, 와류식 유량계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와류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용돌이 발생수로 위색을 측정하게 됩니다. 위속을 측정하게 되면 이제 그 유량을 측정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두 가지 면적식과 차압식 유량계였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량에 따라서 테이퍼 관 내를 상하로 이동하는 부자의 위치에 의해서 그 유량을 지시하는 유량계. 자, 부자는 플롯이라고도 하죠. 플롯. 자, 플로트를 이용한 것, 자, 면적식 유량계가 되겠네요. 자, 유료 면적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차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에 설치된 그 조리개 압력 변화를 주어서 압력 차이가 발생한 것을 이용해서 제 양을 계측하는 유량계였죠. 다음에 액면 계측입니다. 자, 직관식 액면 측정 장치로는 이제 그 용기 내 액체와 그 액면을 유리관 외부에서 육안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되어 있고요. 자, 플로트식 액면계는 부자식 액면계라고 하는 것은 플로트식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띄워서 그 부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액면에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이 위치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플롯이 굉장히 유량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간접식 액면 측정 장치로는 압력 검출, 탱크 외부에 압력계를 설치해서 액면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밀폐 탱크 속의 액면 높이를 압력 차에 의해 측정하는 방법, 차압형 액면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포관의 배합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이어프램식 압력 변화 공기압 신호 반환해서 액면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전극식 액면계, 그리고 초음파식 방사선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계측으로는 오실로스코프가 있는데 시간에 따른 입력 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상, 전압 레벨, 주파수 이런 것들이 하는데요. 보통 주파수 이렇게 측정할 때 좀 복잡하다 하면은 우리 프리의 고속 프리의 변환 FFT 변환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주파수 측정. 자, 클램프 미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렇게 정밀하지가 않고요. 하지만 안정적입니다. 안전하죠. 회로 절단하지 않고도 이제 회로 전류를 알 수 있는 변류기 내장형의 전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르지 않으니까 안전하죠. 반드시 도선을 한 선만 클램프시켜서 그 전류를 측정해야 됩니다. 클램프미터 보통 선이 이렇게 있으면 측정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집을 수 있게 집게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클램프미터입니다. 이렇게 집을 수 있게 집지는 않지만 이게 집게처럼 되어 있는 그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클램프 미터가 되겠습니다. 계측 신호 변환기로는 그 측정량이 계측된 신호를 어떤 형태나 값에서 다른 형태나 값으로 변환시키는 기기를 계측 신호 변환기라고 합니다. 이게 변환이 이게 필요할 때가 있겠죠. 이게 내가 원하는 그런 계측 신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변환을 시켜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 계측 신호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작부인데요. 조절부로 받은 신호를 조작량으로 바꾸어서 제어 대상으로 전송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어밸브가 첫 번째로 있는데요. 제어밸브는 조작기에 속합니다. 제어밸브는 보통 이제 압력이나 그 다음에 유량, 뭐 방향 같은 것을 조작해주는 그런 밸브가 되겠죠. 제어밸브 선정하는 필요한 요건은 이제 대상 프로세스 공정이죠. 자, 응답성,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구동원으로 공기압이 사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가장 간단하고 고장이 적습니다. 그리고 전기 요소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고요. 우선 안전성으로 따져서 고압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제어 밸브의 종류로는 밸브 시트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있는데요. 앵글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입구축과 출구축이 직각입니다. 글로우 밸브 같은 경우는 입구축과 출구가 평행 한 직선이 있고요. 한 선에. 그래서 앵글 밸브, 게이트 밸브, 글로우 밸브, 버터플라이, 경락 밸브 등이 있고, 경락 밸브 이제 다이프레임이죠. 조작 신호별로 분류한 것은 이제 공압, 유압, 물이 쓰이면 수압, 전기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어벨브의 구성부로는 예, 공기압이 씌었으면 공기압, 정제수 전동식, 그다음 유압이 씌었으면 이제 유압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포지셔너가 중요한데 이 포지셔너라고 하는 것은 조절계로부터 신호와 구동축 위치 관계를 일부의 힘에 대해서 항상 정확하게 유지시키고 조작부가 제어 루프 속에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거 위치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전동밸브의 제어성을 양호하기 위해서 이 전기식 포지셔너가 가장 양호하기 때문에 사용이 됩니다. 제어성이 가장 양호한 것은 그러니까 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밸브의 포지션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이 부분, 조절계 신호와 구동부 신호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제어 밸브의 특성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하나의 신호로 두 대 이상의 제어 밸브를 동작시킬 경우, 이런 것들 포지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고요. 다음은 자동 제어의 개념입니다. 자동 제어의 개념으로는 개회로 제어와 폐회로 제어가 될 수 있는데요. 개회로 제어 같은 경우에는 ABCD가 있으면 ABCD 이렇게 순서대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개회로 제어, 시퀀스 제어죠. 시퀀스 제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요. 이게 순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폐회로 제어가 있는데 피드백 제어라고도 하고 데모김 제어, 자동 제어라고도 배연 제어로도 합니다. 이것은 우선 시퀀스 제어에는 그냥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피드백을 시켜주는 겁니다. A, B, C를 가다가 D로 바로 가지 않고 여기서 비교를 먼저 해줘서 내가 목표한 값이 1인데 이게 1에 위치지 못하면 다시 피드백을 해줘서 이제 다시 A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드백 제어라도 하고요. 출력값과 입력값을 비교해서 출력값이 목표값을 도달하도록 하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제어, 서버기구, 자동 조정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페어로 제어의 구성 요소 용어로 목표값, 제어량 그 값에 맞게 제어도록 외부에서 주어진 신호, 제어 요소, 조작량, 다음 제어 대상, 제어량, 검출부, 제어 장치, 외란 등이 있겠네요. 검출부 같은 경우가 이제 제어량을 검출하고 기존 입력시나 비교시키는 피드백 제어의 구성 요소로서 이 검출부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시퀀스 제어, 그러니까 개회로 제어에는 없고 폐회로 제어에만 있는 거죠. 폐회로 제어. 그래서 개회로 제어에는 없지만 폐회로 제어에만 있는 거 검출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신호와 비교시키는 비교부죠. 비교부. 제어 시스템 안정도 판별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세스 제어입니다. 프로세스 제어는 공정 제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 제어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온도, 유량, 압력, 레벨, 농도, 습도, 비중 이런 것들 상태량을 제어하는 제어가 되겠고요. 서버 기구는 방향, 위치, 자세 등을 제어량으로 제어하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제어로 제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서버 기구로 제어할 수 없는 것, 제어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자동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제어량이 목표값을 벗어나면 신속하게 되돌아가도록 하는 피드백이죠. 이게 피드백. 속도, 회전, 전압, 주파수, 영역의 기계, 정기적 양을 제어량으로 제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치 제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정치 제어라는 것은 이제 목표치를 정해놨다는 뜻입니다. 추치 제어라는 것은 목표값을 정해놓지 않아서 계속 바뀐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정치 제어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일정한 프로세서 자동 조정이 속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제어가 서버 기구가 되겠습니다. 계속 변하는 거죠. 추정 제어, 프로그램 제어, 비율 제어가 있겠습니다. 이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이 데이터 제어에는 이렇게 비례 제어, 적분 제어, 비례 적분 제어, 미분 제어, 비례 미분 제어 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제어에는 비례 제어입니다. 피동작이죠. 그래서 이 잔류 편차를 없애주기 위해 이 비례 제어의 단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PI 제어, PD 제어, PID, PD 제어, 그 다음에 PID, 그러니까 비례 적분 제어, 그리고
비례 미분 제어, 비례 적분 미분 제어를 사용함으로써 잔류 편차를 없애주는 그런 제어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례 적분 미분 제어가 가장 좋겠죠. 그래 응답수도 가장 빠르고 안정도가 가장 좋은 동작이지만 복잡하겠죠. 불연속 데이터 제어로는 온오프 제어가 있는데 온오프 제어, 그러니까 디지털 제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0 아니면 1인 거죠. 제어량을 목표값을 유지하기 위해 조장이 너무 크거나 작아 진동이 생길 수 있어서 실제로는 동작 간격을 가지는데요. 히스테리시스 정밀도가 높은 공장 제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그 데이터 제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 챕터 1의 그 공업 계측 챕터를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셨는데요. 여기서 공업 계측 단원에서는 이제 유량계와 그 온도계, 압력계 이런 것들 세 가지 부분은 그 중점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